자, 25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틀린 것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 기관이 제출한 모니터링 결과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조사 및 조치 요구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5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니터링의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요.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모니터링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 제출하지 않는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부 장관의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협회와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은 26번입니다. 행정처분 틀린 것은 했는데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는 모두 의견 진술 기회를 줍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취소 3개를 청문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는 청문을 하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취소라도 청문하지 않고 의견 진술 기회만 부여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할 수 없고요. 폐업 기간 3년 초과하면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할 수 없습니다. 3번 시도지사는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 등을 참작하여 자격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고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자격정지도 개별 기준이 6개월이 있고 3개월이 있습니다.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6개월이면 6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고 3개월이면 4.5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죠.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 또는 자격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이 절차가 바로 자격 취소는 청문, 자격 정지의 경우 의견 진술 기회에 부여합니다.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6번, 7번에 있는데 요거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이런 청문을 실시한 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서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을 합니다. 5번이 답입니다.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 5일이 아까 2개였죠? 여기 5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효력 발생 5일입니다.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5번이 틀렸습니다. 5일입니다. 7일이 아니고 5일 이내 보고입니다. 행정처분 보고하는 것은 오직 자격 취소만 보고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27번 틀린 것입니다.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3개 간판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고요. 안 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합니다. 물론 특수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다. 그 다음에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설치해서 100만 원 받았다. 네,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법정형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형은 1,000만 원 이하니까 100만 원 받을 수도 있다. 받았다 했으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닥 면적과 상관없이 중개업소나 금융업소 등은 이종건생에 해당된다. 요거는 중개사법에 나온 게 아니라 공법에 출제될 수 있죠. 건축물의 용도 분류. 바닥 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건생입니다. 1종건생. 그래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8
28번입니다. 28번. 계약서에 대해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계약서 3년 보존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5년 보존입니다. 성명 공란으로 두면 안 됩니다.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당사자 인적사항 반드시 필요적으로 기재돼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9번에 있습니다. 법정서식 없고 국토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권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해야 된다라고 해서 거짓계약서 적으면 등록 취소될 수 있고 취소 안 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중계약서 적으면 소공은 자격정지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비업은 등록관청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자, 시옷 계약서는 개업공개사가 서명 날인하되 당해 중개인을 한 소속공인계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계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서명 날인 안 하면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5번 4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비역 3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기출문제인데요. 표시광고, 성명, 소연 등 암기 프린트 29번에 있는데 5개에 해당되지 않는 거 2번입니다. 다만 인터넷 표시광고 하려면은 들어갑니다. 지금 인터넷 표시광고 아니라 그냥 표시광고라고 했습니다. 그냥 표시광고 할 때에는 성명, 소연 등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여기다가 인터넷 표시광고 하려면 소면, 종가형, 인터넷 표시광고 하면서 건축물인 경우 총사방, 개개, 입주관입니다. 자,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계산하는 거는 갑과 을이 있고요. 그 다음에 A, B, C, D까지 있네요. 자, 부정한 망부로 등록한 A를 고발하였으면 기소 중지되면 포상금 안 나옵니다. 이중 등록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무죄 판결을 판사가 무죄 판결에도 포상금 나옵니다. 디귿에 보면은 갑과 을이 C네요. 50만 원씩이네요. 50만 원씩이 아니라 50만 원 가지고 같이 했으니까 25만 원씩 포상금 나오네요. 그 다음에 D는 대의한 D를 신고했는데 불기소 처분 포상금 안 나옵니다. 불기소 처분. 그래서 답은 갑 25만 원, 을 25만 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터 28번에 보면 무부양, 광시, 공시, 포상금 지급 대상 7가지가 있는데 이중 등록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닙니다. 포상금 지급은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검사가 무혐의 결정, 불기소 처분, 공소권 없음 포상금 못 받습니다. 그러나 공소 제기됐는데 판사가 무죄 선고에도 포상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광고, 건축물, 총사방, 개개, 입주관에 해당되지 않는 것 답 2번입니다. 건축 허가받은 날이 아니고 건축 사용 뭐 받은 날이에요? 사용 승인이죠.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이라는 말을 쓰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라 사용 검사입니다. 사용 검사. 건축법에서 사용 승인이 주택법에서는 사용 검사. 건축법에서 허가를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하죠. 이게 사용 검사, 사용 승인 받은 날이라고 하면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건축 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오래된 건물인지 알려면 허가 받아놓고도 몇 년 동안 공사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공사 다 끝난 날이 언젠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사 끝나고 입주하는 날이.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총사방, 개개, 입주관. 시작. 사가 사용 승인, 사용 검사 받은 날이라고요. 2번이 답입니다. 자, 32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공제운영위원회는 둔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 있다. 협회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다.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는 19명 이내입니다. 총회 의결 내용은 10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50번에 1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50번에 1번.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5번. 공제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이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 근데 여기는 호선이란 상호간의 선출입니다. 공제운영위원회는 위원들끼리 선출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부당한 표시광고,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을 올린 경우입니다.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실제와 다르게 과장되게 표시광고한 경우, 그 다음에 중개사물이 존재하지만 중개대상이 될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리얼, 중개사물이 존재하지만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 그 다음에 가격, 거래조건 등 중개사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광고, 비업, 개업공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면서 소재지, 면적, 비업 요거 하나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총사방, 계계, 입주관 이런 거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4번 500만 원 이하 5개입니다.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가짜매물 올리는 것, 거래 완료되는데도 계속 매물 올려놓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4번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지방법원장은 매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행정처분 및 신고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법원 행정처장은 매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행정처분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지해야 된다. 얼마까지입니까? 2번이 답이죠. 다음 달 10일이 아니고 15일이죠. 15일이 암기 프린터 49번. 몇 번 했어요? 49. 49번에 몇 번? 4번.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지방법원장은 등록 취소 무정지 처분을 하고자 한 때에는 10일 이상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등록 취소는 청문입니다. 청문. 매수 신청 대리는 청문 없고 전부 의견 진술 기회만 부여합니다. 4번 사망한 경우입니다. 사망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개인인 개업공개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7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해야 된다. 예,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는 맞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 자, 그 다음에 해산하면 대표자이었던 자가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터 51번에 맨 밑에 46, 47, 47인지 모르겠네. 45, 44, 44번부터 44, 45 맞아요? 44, 45, 46, 47 있나요? 요거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거기는 사망, 해산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저는 또 다르게 구분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이 있습니다.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은 사망, 해산,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 사망, 해산이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은 사망은 반납 규정 없습니다. 반납 규정 없다. 반납 규정 없고요. 근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사망을 하면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반납해야 된다. 세대 같이 하는 자가 반납을 해야 된다. 해산되면은 대표자, 공인중개사법상은 대표자 이 어떤 자가 반납합니다. 이 어떤 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대표자 또는 임원 이 어떤 자가 반납합니다. 대표자 또는 임원 이 어떤 자가 반납한다. 자, 그래서 4번 맞고요. 5번도 맞습니다. 시험에 지금 아마 이거는 문제가 여러분들이 약간 생소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파트는 아닙니다. 자, 다음은 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 관할구역 내 안으로 이전한 경우입니다. 이 내든 바퀴든 전부 10일 이내 틀린 것인데요. 10일 이내 신고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무조건 재교부인데 관할구역 안에서는 원칙 재교부 예외적으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없다 해서 X입니다. 예외적으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관할구역 안에서는.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무조건 재교부죠. 그 다음에 이전 신고할 때 등록증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제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이천에서 여주로 갔으면 이천시장이 준 거 반납하고 여주시장한테 다시 받아야 되고요. 이천시 안에서 옮겼다 하더라도 주소를 바꿔서 기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반납은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는 데는 가면 안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허가 건축물, 가설 건축물은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가면 안 되는데 단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도 제출해야 된다. 이것 맞네. 이거는 맞는 말이네요. 원칙은 안 되는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는데 다만 사용검사, 사용 승인 받았다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는 지연되는 사유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3번. 자, 다음은 36번입니다. 36번. 틀린 것입니다. 1번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의사에게 그 소속 공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따라서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습니다. 암기 프린터 51번에 1번부터 3번까지는 직접 시도의사에게 확인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결격 사유 해당 여부와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직원을 고용하면, 고용신고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3번 소속 공개사 또는 보조원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4번 중개보조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된 후 개업공개사가 그 사유를 2개월 이내 해소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사유다. 보조원은 업무정지 사유인데 법인의 임원이나 또는 사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절대적 등록 취소죠. 암기 프린트 38번에 1번, 2번을 비교해야 되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모든 과실이라고 했죠. 중대한 과실의 하나의 X. 손해를 입힌 경우 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개사만이 책임이 있고 잘못한 직원 책임이 없다. X입니다.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지. 직원 잘못했는데 사장에게만 책임 있고 잘못한 직원에게는 책임 없다 하면 X입니다. 판례인데 사장에게도 책임 있는 거지 사장에게만 책임 있는 것은 아니다. 직원 잘못했을 경우. 37번입니다. 기출문제 출제됐고요. 암기 프린터 32번에 있습니다. 주거지역, 미지정지역은 60제곱미터입니다. 60제곱미터. 상업, 공업 150제곱미터입니다.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아야 됩니다. 기타 250, 농지 500, 임야 1000 똑같습니다. 암기 프린터 32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미지정지역 6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 받아야 되고 이하면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8번입니다. 선매제도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선매제도 옳은 것.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아니고 이용되고 있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용 토지인 경우 선매 대상입니다. 선매라는 건 우선 협상 대상자입니다. 먼저 매수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할 수 있는 게 선매입니다. 선매협의입니다. 그래서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2개월이 아니고 1개월입니다. 1개월 이내에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에서 1개월이 5번 나옵니다. 선매자 지정 통지 1개월, 선매협의 완료 1개월, 선매협의 완료 조서 제출도 1개월,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도 1개월,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도 1개월입니다. 단 30일이 하나 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입니다. 암기 프린트 35번에 8번에 있습니다. 30일. 자, 그 다음에 답 3번이네요.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매협의를 착수해야 됩니다.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매가격은 매입가격이 아니라 감정가격이고요.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할 때 매수가격은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 그 다음에 5번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죠. 무조건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9번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최근 1년 이내에 2회 업무정지, 1회 가태료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예, 맞습니다. 암기 프린터 44번에 12번부터 15번 44번에 12번 보세요. 맞는지. 12번부터 13, 14, 15 맞아요. 44번에 2+1은 절대적 취소입니다. 두 번 업무정지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 근데 15번에 업무정지 2번 받고 최근 1년 이내에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돼도 임의적 취소입니다. 15번의 임의적 취소는 요거는 매수신청대리입니다. 매수신청대리입니다. 13번은 3+1이 임의적 취소고요. 그 다음에 14번은 2+1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자, 지금 동그라미 1번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업무정지 2번 받고 가태료 1번 받고 다시 업무정지 3+1이죠. 그래서 임치가 되려면 3+1에는 반드시 가태료가 2번 이상 포함되어야 됩니다. 가태료가 1번밖에 포함 안 되면 이미 가태료 1번 빼도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12번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절대적 취소. 그래서 이 가태료 이거 한번 없어도 절대적 취소라고요. 가태료 없어도 2+1. 그래서 3+1이 임의적 취소가 되려면 이게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1번 지문 39번의 1번 지문. 그러니까 임의적 취소가 되려면 최소한 가태료가 2번 이상은 포함되어야 한다. 3+1에 4번 다 가태료라도 임의적 취소가 되겠죠. 최근 1년 이내에 1회 업무정지, 2회 가태료, 다시 업무정지. 이 2번이 바로 3+1이잖아요. 전형적인 거. 가태료 2번 들어갔죠? 그래서 임의적 취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가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가태료에 해당되는 경우 요 14번이잖아요. 업무정지 사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지금 4번은 여기 15번이잖아요. 15번 매수신청 대리는 임의적 취소. 5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받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터 44번에 12번부터 15번까지를 정리하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은 40번입니다.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과 확인 설명사항으로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공통적인 거 아닌 거 공통적인 거 아닌 게 이 5개죠. 5개. 바닥면의 상태, 요거는 확인 설명만 하는 내용이고요. 공시지가는 정보 공개하는 내용이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 설명하는 내용, 보수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취득시 부담할 조세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입니다. 나머지 중개사물의 종류, 거래 예정 금액은 확인 설명도 해야 되고,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에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디귿, 리얼, 미음, 비읍, 시옷, 이 5개는 공통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시험에 이와 유사하게 출제됐습니다. 암기 프린터 5번, 6번 두 개를 비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6번. 5번, 6번. 자, 41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개업공개사는 중개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의뢰인에게 신분증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법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휴업은 간판 철거할 필요 없습니다. 휴업 업무 정리는 간판 철거할 필요 없습니다. 간판 철거는 행정절차법이 아니라 행정대집행법입니다. 대집행법. 자, 그 다음에 표시광고하려면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성명을 명시해야 된다. 성명, 소연 등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미음,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업무정지기간 중에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안 되죠. 그러나 처음부터 2명이 업무를 하다가 1명이 업무정지 당하면 당한 사람 빼고 나머지는 업무해도 됩니다. 옳은 것 2개입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2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옳지 않은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옳지 않은 것. 일방이 지자체,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공동으로 중개한 경우 공동중개에 관여한 모든 개업 공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며 한 명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말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고, 제출은 일방이 제출하면 됩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이번에 8월 22일부로 이 계약 체결일이 개정됐는데요. 어떻게 개정됐냐면, 계약 체결일이라 하면 민법에 의하면 계약 성립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만약 계약금 중 일부를 먼저 지급했거나 계약서를 먼저 작성했다면 먼저 한 날이 계약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래서 이제 가계약금 지급했으면 가계약금 지급한 날로부터, 가계약금 지급하고 계약서는 일주일 있다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가계약금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야 됩니다. 계약일이라 하면. 원래 민법상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만 합치되면 되지만, 그러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거나 계약금 중 일부를 먼저 지급했다, 이 말이 가계약금이죠. 일부가, 계약금의 일부가. 가계약금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법에는. 민법에. 부동산 거래 신고도 30일, 해제 신고도 30일, 주택 임대차 신고도 30일. 암기 프린트 35번에 2번, 3번에 있습니다. 30일입니다. 4번 누구든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 다음에 무효, 취소,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게 아니라 며칠 이내? 30일 이내. 5번이 틀렸네요.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제 등의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면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됩니다. 중개 거래면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라도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에 신고해야 됩니다.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는데 주택임대차 신고도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는 주택임대차 신고, 해제 신고, 정정 신청, 변경 신고는 해 줄 수 있지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43번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과 매수 신청 대리입니다. 자격 취소되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험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등록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할 수 없다. X네요. 등록 취소가 아니라 업무정지, 업무정지만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46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46번에 동그라미 6번.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확인 설명서는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간 보존해야 된다. 전속 중개계약서 3년, 나머지 서류 다 5년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되면 3년 지나지 아니한 경우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단 폐업으로 인한 등록 취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번 공탁금 3년 동안 회수할 수 없습니다. 암기 프린터 46번에 11번, 12번에 있습니다. 3년 동안 회수할 수 없다. 공탁금. 2번이 틀렸습니다. 업무정지만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업무정지만. 44번입니다. 44번. 갑과 을은 을 소유의 X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이 있고 을이 있고요. 근데 병은 농지법, 을과 병은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신탁자고 병이 수탁자네요. 그 후 을의 요구에 따라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다. 이게 돼서 옳은 것. 자, 을이 신탁자입니다. 을이 신탁자. 병이 수탁자입니다. 수탁자. 갑이 매도인입니다. 매도인. 그러면 이 두 사람 간의 매매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명의신탁 약정 무효입니다.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효를 가지고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악의 제3자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되겠습니다. 모든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의 제척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신탁자 5년 이하 입진액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수탁자 3년 이하 입진액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옳은 것이네요. 옳은 것. 기억, 소유권 이전 등기 유효하다. 등기 무효라고 했습니다. 무효.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을은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병이 제3자에게 팔아먹었으면 부당이득이 있는데 팔아먹었다는 말이 없어요. 팔아먹었다는 말이 없으면 병이 소유자가 아닙니다.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이죠. 갑. 그러니까 아무 부당이득 할 게 없어요. 다시 명의 뺏긴다고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3자에게 처분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을은 병을 대위하여 병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고요. 진정명의 회복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디귿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전형적인 기출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실명법 최근 5년 동안 4문제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입니다. 매수 신청들이 잘못 연결된 것은 했는데, 매수 신청들이 업무정지는 1월 이상 2년 이하,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는 6월 이하입니다. 6월 이하.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3년 보존입니다. 확인설명서 3년 보존.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는 5년 보존이죠. 이게 틀렸네요.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는 5년 보존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거래계약서 5년, 매수 신청 대리 사건 카드, 매수 신청 대리 행정처분대장 5년,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 보존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시간 더 하고 밥 먹고 나면 졸려서 힘들어서 못해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 1시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한다 했나? 그럼 한 문제 더 풀려 있는데 다 나가네. 됐어. 다 나가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